우리 힘은 힘의 법칙으로 구한다라고 했죠. 만유인력 법칙, 쿨롱 법칙, 후크 법칙 이런 식으로 힘은 힘의 법칙으로 구한 다음에 F는 ma에 그렇게 구한 힘을 대입하고 F는 ma로부터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푸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힘 중에서 수직 항력과 장력과 같은 구속 힘은 힘의 법칙으로 구하지 않고 운동 법칙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또한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을 운동 법칙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항력은 우리 지난 4강에서 소개했죠.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렇습니다. 여기 면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온다고 하겠습니다. 공이 면에 꽝 부딪혔습니다. 꽝 부딪히면 튀어나가죠. 그랬을 때 공이 면을 때리죠. 이렇게 공이 면을 때리는 힘이 있습니다. 공이 면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공이 면을 때리는 힘의 반작용은 뭡니까? 이게 공이 마루를 때리는 힘인데 마루가 공을 때리는 힘.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는 같고 공이 마루를 때리는 힘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방향이 반대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두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의 수직인 성분, 하나는 면의 수평인 성분, 접선인 성분 이렇게 나누는데 수직인 성분만을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의 평행인 성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마찰력은 다른 방법으로 정합니다. 마찰력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냐면 저 공과 마루에 부딪히는 표면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표면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수직항력은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항력이 운동법칙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보겠어요. 책상 위에 책을 하나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힘이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내 밑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 책의 질량이 m이면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mg가 작용하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합니까?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만약에 수직항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여기서는 mg인 걸 알지만 이 mg는 어떻게 정해졌냐면 이거 하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렇게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어요. 편의상. 그리고 나서 내 y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n-mg는 ma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뭘 압니까? 네, 이 연직 방향으로 책이 안 움직이죠. a가 0인 걸 압니다. 그래서 n이 수직항력의 크기가 mg하고 같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수직항력은 전부 다 mg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mg가 아닌 이게 뭐가 있냐면 아주 재미있는 얘가 바로 이게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가 점점 빨리 위로 올라간다고 하겠어요. 가속도에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저울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밑으로 중력, 위로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수직항력은 얼마겠습니까? mg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고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네, 아까하고 똑같아요. n-mg는 ma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사람의 가속도는 승강기의 가속도와 같습니다. a입니다. 이제 0이 아닙니다. 물체가 아까는 어때요? 책상 위에 놓인 책은 가속도가 0이었는데 승강기에 올라있는 사람의 각도는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수직항력은 어떻게 되느냐? mg 더하기 ma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수직항력도 0보다 크죠. a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건 지금 위로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면 점점 느려지면 그것도 a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a가 0일 때만 수직항력이 mg와 같습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수직항력은 mg보다도 작고 심지어 a가 마이너스 g면 그건 뭡니까? 여기에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져 가지고 자유낙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경우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직항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수직항력이란 어떻습니까?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체에
아까는 중력과 수직항력만 작용한 경우가 있었죠. 이번에는 다른 힘이 많이 작용하는 경우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중력도 작용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이 물체를 세타만한 각도로 잡아다니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직항력도 이렇게 작용하겠어요. 또 뭐도 작용하냐면 이렇게 마찰력도 이렇게 작용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세우는데 사실은 수직항력과 연관돼서는 Y방향의 성분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운동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나오죠. 수평 방향 성분은 F 코사인 세타 빼기 F는 MAX 이런다 그랬죠. 우변은 그냥 MAX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부호 안 붙인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Y방향의 성분은 F 사인 세타 더하기 N. 이건 다 위쪽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mg. 근데 MAY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AY가 0이죠. 그 조건에 의해서 mg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0인데 그런데 내가 잡아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그만큼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무조건 mg가 아니라 이것처럼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뺑뺑 돈다고 할 때 이 롤러코스터가 맨 꼭대기에 있을 때 그때 수직항력을 한번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때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 여기에 이 경우에 여기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 롤러코스터의 반지름은 R, 그 다음에 요놈이 이 경우에 지금 V로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요놈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 mg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까? 면이 위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아래쪽을 플러스 Y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 mg 더하기 n 이게 힘이죠. 그 다음에 MAY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운동하는 것의 가속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운동의 가속도는 우리 압니다. 중심을 향하는 구심 가속도죠. 이 구심 가속도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R분의 V제곱입니다. 그래서 원운동의 구심 가속도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랫방향을 향하죠. 아랫방향. 그래서 네, 수직항력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다 이 AY에다가 R분의 V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R분의 MV제곱 빼기 mg가 바로 수직항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게 밑바닥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밑바닥에 왔을 때 네, 아까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중력은 아랫방향, 수직항력은 어떤 방향이겠어요? 윗방향입니다. 이때는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릴 때 플러스 방향을 어느 쪽으로 구하는 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윗방향, 아랫방향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윗방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뉴턴의 운동 방식을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n-mg는 MAY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AY는 이 가속도는 윗방향을 향하고 크기는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대입하면 R분의 MV제곱 더하기 mg. 위에 있을 때는 빼기 mg였는데 수직항력이 아래에 있을 때는 더하기 mg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네,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에서는 수직항력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mg하고 n하고 두 개밖에 없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그리겠습니까? 먼저 네, 좌표축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좌표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 방식을 쓰죠. 운동 방식 X방향, 네, Y방향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건이 뭡니까? 뭐가 조건이냐면 AY가 0이죠. 네, 그래서 경사면에서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사면인데도 수직항력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예요. 자, 여기에 어떤 거냐면 원형 트랙입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경주할 때 원형 트랙은 이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사면으로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마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겠어요. 마찰이 하나도 없는데도 빨리 달리면 그러면 이거 미끄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 위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힘을 그리겠어요.
여기가 어떤 힘을 받느냐?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속도가 지금 속력이 V로 지금 가고 있어요. 속력이 V로 경주하고 있어요. 원형 트랙을. 네, 그러면 받는 힘은 밑으로 mg. 그 다음에 이쪽으로 수직항력 n 이렇게 되겠죠. 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겠어요. 이쪽을 x라고 그러고 이쪽을 y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놨으면 여기서부터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 사인 세타는 max, 그 다음에 n 코사인 세타 더하기 mg는 ma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조건은 뭐겠습니까? 이번 조건은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안 움직인다가 조건이 아닙니다. 이 y방향으로 안 움직인다가 조건이 되겠어요. 이게 y방향, 이게 위로 올라가거나 위로 내려가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y방향의 가속도가 0입니다. 이 y방향의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다 이것을 0이라고 딱 놓으니까 수직항력이 어떻게 됐어요? 수직항력이 코사인 세타분의 mg 이렇게 됐죠. 아까 경사면에서의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mg 이렇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 수직항력은 어떠냐?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정해진다. 무엇에 의해서? 운동법칙에 의해서, 운동법칙과 구속조건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네, 면에 물체가 접촉하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물체의 운동을 구속하는 힘이 수직항력인데 수직항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운동법칙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작용하는 축에 대한 물체의 가속도에 의해서 수직항력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직항력이 0이 아니면 물체는 면에 접촉되어 있다. 그래서 물체가 면에서 떨어질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직항력이 0인 조건이 되겠어요. 수직항력이 작용하지 않는 조건이 되겠습니다.